계엄령은 오직 시작일 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죠. 계엄령을 비롯해 미중 갈등,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형 사건들을 50년 전에 예언한 인물이 존재한다면 믿겨지실까요?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그는 정치인 이전에 예언가로 불릴 정도로 미래를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었는데요. 그의 7가지 예언 중 이미 6개의 예언은 실현되었고 마지막 1개의 예언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오쩌둥의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를 가리키는데요. 어쩌면 예언이 아닌 중국의 초대 주석으로서 미리 계획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죠. 계엄령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같이 시간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미래를 봅시다. 마오쩌둥이 죽기 전 사람들은 마오쩌둥에게 후세에 남길 딱 1가지의 예언을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마오쩌둥은 역시 나의 그 8글자이다. 위성상천, 홍기낙지. 이 8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마오쩌둥의 앞선 6가지 예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20년 내 중국과 일본은 반드시 전쟁을 치를 것이다. 마오쩌둥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예언인데요. 1917년 당시 24살의 청년이었던 마오쩌둥은 절친한 친구 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두 나라가 20년 내에 반드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당시 일본은 평화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을 속이고 있었고 그렇기에 중국 내에서 일본을 위협적이지 않게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당시 일본은 열도의 작은 나라로 인식되었기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드물었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위장술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은 미리 예고되지 않고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발생합니다. 마오쩌둥 역시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위장술이며 궁극적으로 중국 전체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했죠. 약 15년 후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통해 중국을 기습 공격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약 14년에 걸친 항일 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일본군의 공격은 중국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요. 마오쩌둥의 예언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옵니다. 20년 안에 프랑스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것이다. 마오쩌둥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상강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갈등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요. 그는 그래서 10년에서 20년 후 프랑스는 또 한 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게 들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대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의 유산으로 유럽 최강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일 역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군사적 제약을 받아 사실상 멸망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평이었죠. 그러나 마오쩌둥은 달랐습니다.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적인 조건들이 독일을 자극해 민중이 원하는 새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경고하였죠. 이 예언은 20년 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 발발 6주 만에 항복했고 파리는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과 독일이 결탁하여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1919년 일동미학에 있는 예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터무니없게 여겨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독일의 프랑스 점령 이후 일본 또한 자국 자원 확장을 위해 대외 침략 정책을 강화했죠. 1936년 두 나라는 방공국제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의 첫 번째 예언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뼈아픈 일제강점기가 한창이던 1937년 일본은 중국까지 침략하며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1939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키죠. 이후 1940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을 결성하며 본격적으로 세계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일본의 난징 대학살이 이러한 방공국제협정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이제부터 영상의 핵심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평화협상의 방식으로 중국에 반환될 것이다. 때는 일본의 패망, 대한민국의 광복 직후였습니다. 1945년 12월 마오쩌둥은 서방 기자들과의 회담에서 홍콩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당장 홍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중국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다. 급하게 작은 땅을 돌려받으러 애쓸 필요가 없다. 당대 중국 사람들은 마오쩌둥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마오쩌둥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본 것이었죠.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주권 문제를 협상해 결국 1984년 중영 공동 성명 체결로 이어졌죠. 이는 마오쩌둥이 내다본 협상의 방식으로 반환이라는 예언이 정확히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카오 역시 마오쩌둥의 예언을 따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을 바탕으로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핵전쟁을 걱정하지 말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례 없는 공포에 빠졌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고 소련은 중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며 압박을 가하게 되죠. 마오쩌둥은 핵폭탄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두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주장하였죠. 여러분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핵전쟁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4차 세계대전은 도요가 나뭇가지로 싸울 것이라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류는 괴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오쩌둥의 예언은 한반도로 다가옵니다. 국가의 큰 변화는 반드시 정치적 도전을 수반한다. 1967년 그는 한반도를 언급하며 50에서 60년 사이에 한반도가 통일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하였는데요. 50에서 60년 사이면 2017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이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란 큰 정치적 사건을 의미한다 생각되는데요. 실제 45년 만에 발동한 계엄령은 온 국민을 큰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죠. 혹은 27년까지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계엄령은 고작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위성 상천, 홍기 낙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위성이 하늘로 올라가면 붉은 기가 땅에 떨어진다는 뜻인데 위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인공위성을 뜻합니다. 마오쩌둥은 홍기 낙지, 붉은 기가 땅에 떨어진다는 말을 덧붙여 이를 중국의 몰락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강조하였는데요. 마오쩌둥은 1971년의 회고록에서 지금 재건 중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성장해 강대국이 될 것이다. 50에서 60년 사이에 한반도는 큰 정치적 사건으로 하나 될 것이다. 반도의 통일 이후 중국은 필수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해야만 생존한다. 첨단 기술의 주도권은 미래 세계 질서를 개편할 것이다. 이라며 이 기술이 국가 발전의 열쇠라 하였는데요. 첨단 기술은 무엇을 뜻할까요? 현대로 미루어 보아 이는 반도체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은 약 40%를 차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큰 정치적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혹은 그 이상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의 예언대로라면 한반도는 큰 정치적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해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고 하나된 반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큰 정치적 사건은 계엄령 이상의 것일 텐데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엄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구독을 통해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의 재난을 극복합시다.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이 공유되게 도와주세요. 예언 분석이나 추천을 댓글로 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바바방가의 충격적인 2025년 한반도 예언 역시 존재합니다.